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는 더 이상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의 인구 현황부터 남은 과제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좀 전남 지역의 인구 현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실 전남의 인구는 여러 지금 언론 매체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사실 급감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출연을 위해서 이 내용들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더니요. 전라남도 인구가 지금 현재 18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전라남도가 이제 200만 선을 이제 무너진 것도 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점점 인구가 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5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갖는 이제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남의 이 인구가 185만 명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이 노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즉 청소년층들이나 이게 젊은 층들보다는 갈수록 이 노령층이 많아지고 고령층이죠. 그러면서부터 이 출산율도 적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전남의 이제 이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또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현황들을 우리 도단 행정기관들에서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전남의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전남의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좀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저출산과 고령화 이런 것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인구 감소에는 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원인들 좀 짚어주시죠. 자, 참 이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올해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 인구 대비 이 사망률이 증가한, 즉 우리 인구학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 기준을 놓고 본다면 27만 4천여 명 정도가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인구가. 그런데 지금 작년 통계에 보면은 사망자 수가 30만 5천 명입니다. 즉 출생아 수준보다 사망률이 처음으로 앞서버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1970년대 우리나라가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군요. 인구가 대한민국에 점점 이제 감소로 전환되는 시점이 2020년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맥락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는 훨씬 이 내용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여기 살고 있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학에서 말하는 중위 연령, 네. 즉 평균 연령이라는데 그 평균 연령이 대부분이 전라남도의 우리 목포시, 광양, 여수, 순천 이 네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세 이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연령이 벌써 우리 그나마 좀 젊다고 하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만 하더라도 40세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대상 인구도 없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인구 대상 수의 감소, 두 번째는 결혼율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결혼 이후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오늘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인구가 밖으로, 즉 전남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유입 인구는 굉장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점점 사망률은, 출생아율은 낮아지고 감소되고, 반면에 고령층 또 증가하면서 또 고령자층의 사망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185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준을 지금 2달 전인 2020년 12월 말 기준과 지금 현재 우리 2021년도 3월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네. 참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이 전남의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이 다각적인 거듭 말씀의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앞으로 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참 이거 저도 이걸 보면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의 전남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 장년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정말 그러한 시기가 이제 금방 도래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우리 전남이 참 정말 다른 요소가 아니라 인구가 없어서 정말 이러한 지역 단위의 행정기관 또 내지는 어떤 대학 또 교육 뭐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다운사이징화 돼서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줄다 보면 이제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인구 관련해서 통계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2020년도 12월 말일자에 발표된 전라남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읍면동이 어디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순위를 한번 이렇게 매겨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가 어디냐 봤더니 영광군 낙월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니까 593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일개 면에 593명이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또 읍면동은 어디 있는가? 제가 아주 굉장히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광양시에 있는 준마동이더라고요. 아, 여기가 네. 일개 동입니다. 일개 동인데 58,000여 명이 삽니다. 차이가 굉장하네요. 차이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전남에서 가장 작은 면 지역과 같은 그 읍면동이나 같은 행정구역의 같은 레벨로 봤을 때 광양시 중마동과의 인구 차이는 1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양극화, 인구의 양극화 현상들이 전남 지역에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와 또 군의 차이,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 4개 시를 제외한 지역은 즉 18곳의 전남의 시와 군은 소멸 예정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남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인구 변화의 이 현상들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전남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인구로 인한 야기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될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분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이 정치 분야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이 행정구역 체제가 사실상 인구 소멸로 인해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뭐 동의나 이런 의사를 묻는 표현이 아니라 인구 자체가 이제 급격히 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0명 이하의 면 단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면 지역의 행정구역부터 어떤 흡수통합되다 보면 22개 시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전망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 증가와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지역구의원이 10명입니다. 네. 광주광역시가 8명,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10명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호남 지역의 전체 국회의원 수가 2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253명인데 비례대표 포함해 총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1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또 광주 포함 18명.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즉 인구 문제를 비롯한 특히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의 현장인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도 우리가 이 전 총선에서 경험했지만 지금 우리가 10석인 전남의 국회의원 수도 아마 이 다음번 총선에는 한 석이 줄어들 것이 거의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중앙 현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약화가 됨으로써 이쪽에 우리의 목소리를 누가 이제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힘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전남 지역을 비롯한 특히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식으로 인구 구조가 지방은 점점 축소되고 감소되고 또 수도권 인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인원 논리로 가면 인구수의 논리로 가면 특히 지방,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뭐 통계 자료 갖고 왔습니다만은 서울, 경기, 인천,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121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논리로만 보더라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디시전 메이커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의 소위 말해서 모든 의사결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남 지역 같은 이런 인구가 급감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중앙 정치의 힘이 약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괌이라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큰 위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이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된다는 것은 수도권 자체도 생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네.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단 우리 전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용정보원에서도 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구 소멸 지역의 대부분이 다 지방이고 또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라남도 외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22개 시군도 힘의 논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찔한 상황들이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분야가 또 경제 분야 쪽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 이 사회 분야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전망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구가 없으면요, 사람이 없으면 범죄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육도 없고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또 고령층이 증가함으로써 당연히 이 우리가 말 생산 유발 효과 어떤 생산성의 활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여수, 춘천, 광양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경우, 즉 전남에서는 특수한 지역이 아닌데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산업단지 시설이 있어서 거기 특화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유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사실상 경제가 즉 농산업 중심의 이 산업체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곳에 일자리가 없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산 기반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된다면 여기에 인구가 누가 올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곳에 누군가 오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구의 감소와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상관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 발전을 견인을 하는 데는 학령 인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남과 광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대학에서 정원이 미달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단면 중에서 이 대학의 이제 입학 정원과 학생들의 대학을 들어오는 인구와 이 미스매치가 발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대학의 학생들이 이 정원보다도 훨씬 작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올해 우리 지역 대학들 광주 전남권을 비롯한 뭐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이 미달들이 속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이제 대학도 그 기능들이 굉장히 그 힘을 소위 말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취업의 어떤 일자리 또 미래의 어떤 학문 탐구 등등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 역할 또 지역 내에서의 어떤 브레인으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올려놓은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대학은 또 다른 구조조정의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고스란히 지역 대학은 지역의 자산이거든요. 그럼 지역 대학이 점점에서 쇠락하고 소멸된다면 그런 지역 또한도 마찬가지로 쇠락하고 소멸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지역과 대학, 즉 민간, 언론, 뭐 기관 모든 지역민과 함께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또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그 중심 인구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민, 지역 공동체의 관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관련해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민과 지역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정말 돼야 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이 없는 성장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의의 기관인 전라남 도를 비롯한 22개 지자체들이 정말 이제는 인구라는 이 소멸의 정말 절체절명의 이 상황들을 정확히 바르게 인식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전남의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떠한 플랜을 짜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도 일자리입니다. 먹고 즉 경제적입니다. 경제적. 네. 자, 우리가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질의 안정됨이 없이 정신이 안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남의 인구는 계속해서 떠나게 되고 또 유입할 올 수 있는 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잔학계나 기업 유치, 잔학계나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을 정말 22개 시군과 전라남도가 하나가 돼서 또 지역 대학이 또 연결해서 이러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모두 합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작년에 경기도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단연 1번이 뭐냐? 코로나가 풀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여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전남은 관광 전남입니다. 문화의 전남이고 역사의 전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경제 기반 인프라 산업 시설들도 잘 갖춰야 그런 부분도 우리 기관들에서 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전남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 앞으로 그 관광객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제 그분들이 관광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전남에 오니까 살만하더라. 오히려 그분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서 이후에 우리 전남에서 한번 살고 싶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건강한 어떤 우리 전남 도민의 긍지를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우리 형제처럼 우리 가족처럼 친절하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주는 그런 자세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요. 네. 앞으로 이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관심을 기울여서 좀 공동 대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 실질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지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인구 감소 극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